네, 계속된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어떤 기업들이 울고 또 웃고 있는지 그 면면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엄청 많죠. 일단 뭐 방산주도 있고 뭐 보험주도 있고 엄청 많던데요. 근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가님이 실수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현대상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미 나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실적과 IR이 진행되는 날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 현대상 같은 경우에는 2시에 IR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시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이제 또 IR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시외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혹은 방산주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시스템은 아직까지 실적이 일단 아직은 안 나왔나요? 네, 하나시스템 나왔는데 잠시만요. 하나시스템 실적은 일단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하나시스템 체크 같은 같이 경우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92%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배 넘게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929억 원의 작년도 영업이익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 영업이익은 137%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으로 봐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 를 보이네요. 4분기 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예상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222억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발표된 영업이익이 4분기 기준 110억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예상치를 하회했군요. 이 부분 때문에 살짝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것에 방점을 둬도 되는데 어쨌든 그 숫자 자체가 앞자리 자체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시장은 그것에 대한 실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좀 잘 찍혀야지 향후에 주가도 그 기대감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텐데 전체적인 연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일부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을 좀 기대치를 높였던 것에 맞추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하락을 만드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산주들의 실적 좋다.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김정은 교수님,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방산주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방산주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을 보면서 방산주의 투자의 가부를 좀 결정하면 좋을까요? 근데 결국은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안으로 눌러놓고 있었던 그 수은법,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뭔가 금융을 이용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안 자체가 이제 소위는 통과됐고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올랐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실적이 좀 부진하면 차익 매물도 흘러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어지기 위해선 29일 날 법안도 통과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럼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 동유럽이 됐든 뭐 중동이 됐든 어디서든 이것 때문에 눌려왔던 것이라면 이게 통과되자마자 소식이 바로 들려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없다면 단기간에 오히려 주가는 더 눌리겠죠. 그래서 법안을 더 열어줬는데도 수주 소식이 바로 안 들려온다? 그럼 뭔가 없었는데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더 흘러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글로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품질 높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단연코 없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방산주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여전히 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LIG넥스원과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는 풍산 정도를 중심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특히 우리가 가장 잘 만들고 있고 가동률도 100% 돌아가고 있는 거 풍산의 그 탄약 부분이다. 탄약?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다만 풍산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구리 관련된 본업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구리가 안 좋군요. 자, 풍산의 주가는 어제는 8% 넘게 올랐지만 오늘은 좀 윗골을 달고 있고요. 0.59% 소폭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보험주 이야기를 오늘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보험, 금융, 최근에 뭐 주주 환원책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모두 주가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주 현재 업종 지수만 2%, 3%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도 그렇고 주주 환원 더불어서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보험주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실적도 괜찮죠?
근데 실적은 이제 기업별로 좀 차별화는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화재라든지 메리츠처럼 굉장히 이제 큰 증가를 한 기업도 있는 반면에 현대해상처럼 조금은 아쉬운 실적, 그러니까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보험사들 대비해서 조금은 약한 실적을 보인 기업도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고배당주의 한 종목으로 이제 인식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년도, 21, 22년도 계속해서 이제 이 배당 수익률을 계속 올려왔던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5.8%의 이제 시가 배당률을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거의 이제 7%에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이제 배당률이 책정이 되었기에 조금은 이제 아쉬운 상황. 하지만 저 PBR이라고 하는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손보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1년 장사한 게 장사를 잘하는 것보다 올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 이 신규 보험 가입자 수에 대한 좀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작년에 잘한 건 작년에 다 칭찬을 받았고 네. 올해 저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밸류 프로그램을 통한 수급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보사들이나 뭐 생명보험사들, 보험사 다 통틀어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제일 매력적일까요?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그 삼성화재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탑픽으로 굉장히 많이 꼽더라고요. 태해보고서는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메리츠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메리츠. 지금 우리가 보험업계에 대해서 최근의 트렌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영업점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알아보시면 다이렉트라는 걸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쵸. 인터넷으로 이제 보험을 비교해서 가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메리츠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요? 메리츠가 3, 4병 전에 메리츠 화재만의 그러한 실적만 보더라도 여기는 독보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다른 데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점에서는 메리츠가 지금은 뭐 주전원도 가장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온라인상의 시스템에서도 좀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보험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주변에 이제 실제로 보험금을 타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은 삼성 쪽이 그렇게 보험금을 잘 안 준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보시면은 삼성 쪽도 실적도 좋고요. 그러고는 배당도 좋다. 잘 안 주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다 그쵸. 반대로. 네. 애매하네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이제 A부터 Z까지 다 따져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보험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 낭설도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보험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럼 이 보험금을 다시 어디에 넣어서 수익을 만드느냐, 어디에 넣어서 소위 말하는 앞으로 줄 보험금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데 그 주된 투자처가 채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는 채권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도 수익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이 보험사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험사들은 실적과 배당을 좀 비교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보험금을 잘 지급해주지 않는다 이런 관련한 내용은 그 태해보고서의 지인분들의 뇌피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는 매일경제TV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메리츠화재 이게 방금 전에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도 오늘 보니까 9%, 10% 가까이 올랐고요. 장중에는 86,200원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3사의 합병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금융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지금 우상향을 쭉 그리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간혹 가다가 보험사의 이 주가를 보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볼 때마다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리포트를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네. 아, 이건 더 이상 정말 이 달리는 말을 잡을 수 없으니 다른 것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보험주가 기존에는 너무 재미없는 주식이었는데 이제 이 PBR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정책 발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업 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PBR 관점이 아니라 과연 그럼 이제 정말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떤 기업이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지 이제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만큼은 여기서 이제 좀 매수를
매수를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최근에 보니까 한화생명도 좀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발표한 실적은 좀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관점의 보험주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주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상한가를 연상을 찍었었던 흥국화재가 지금 이제 상한가 이후에 조금 조정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때 또 분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네. 이제 메리츠는 좀 놓아주시고 다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쪽도 사실 작년에 화장품주 특히나 이제 OEM, ODM 기업들 굉장히 집중해서 봤고요. 중소형 쪽에 있어서 화장품주 좋았는데 실적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었는데 실적도 좀 계속 좋나요?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지난 3분기까지도 보면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화장품주 대장이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을 이제 가장 먼저 좀 탑픽으로 올려놨었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이 고부가 가치 라인업이라 그래서 조금은 이제 비싼 브랜드가 좀 잘 팔리던 어떤 소비 패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이 소비의 패턴이 조금 변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시장보다는 유럽 그리고 미국 혹은 일본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 기업들이 이제 실적 향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제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을 다시 한번 좀 받고 있고 아마 오늘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 특히 화장품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잉그루드랩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 기업을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미국 법인 잉그루드랩의 이제 성과가 엄청나게 이제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내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더 잘 팔릴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앞서서 나라 이야기할 때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의 키워드는 아마 동남아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동남아는 날씨가 더운데 네. 과연 화장품이 잘 팔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선크림이 그렇게 그렇죠. 많이 팔린대요? 선크림 쪽에 대한 제품 네.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올해에도 중저가 브랜드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드려보면 네. 대형주 쪽에서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추가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한 회사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 좀 탈피하겠다라는 적극적인 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LG생활건강 보유자분들에게는 조금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하나 아모레퍼시픽이 조금은 더 시장에서는 수급이 더 긍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루드랩의 우리 태버고수도 이전에 한 번씩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이죠? 네. 네. 일단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라고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보시면은 그 상황에서 한 3천억밖에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차트를 보시면 너무 올라서 무섭다라고 보실 수 있겠으나 네. 그 상황에서 영업이익과 현재 성장률과 그리고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시면 아직까지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투자 주의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좀 더 우리가 매수 기간을 길게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맥스 역시도 원래는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매출이 크다라는 부분과 그리고는 중국 법인을 IPO한다는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다가 네. 결국에는 비난이 좀 쇄도하다 보니까 중국 법인 IPO를 철회하고 그리고는 투자받았던 지분들을 본인들의 캐시로 모두 다 사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또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스맥스는 중국 브랜드의 ODM도 맡아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오더 받아서 만드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정부가 전면 시행을 하겠다라는 속보가 한 7분 정도 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비대면 관련한 진료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유비케어의 주가가 장중에 11%대로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 환자들이 요즘에 이제 수술도 못 받고 치료를 못 받는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사 쪽에서의 행동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참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주가 인성정보도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의 종목들도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일 교수님, 사실 이거를 테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이런 산업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관련 기업들은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좀 길게 봐야 될까요? 해당 산업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차피 이런 그 비대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지역 의료 공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역 거점 의료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투약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은 트렌드인데 지금은 이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 트렌드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과 시장 그립을 갖고 있느냐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뭐 유비케어나 인피니티 헬스케어 등 일부 종목군들은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산업 전체가 정말로 앞으로 트렌드가 되고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대형 유통사들이 이런 쪽에 욕심을 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의료법인을 포함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요. 미국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마존과 구글이 왜 계속 의료와 관련된 것들을 손을 대고 있죠? 물론 구글은 최근에 많이 손을 놓은 부분도 있지만 아마존이 계속 의료 유통과 관련된 부분, 뭐 CVS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 큰 그림과 맥락에 닿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트렌드는 오케이. 다만 지금 트렌드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거기서 메인 역할을 할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비대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실적 관련한 이야기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종효 고수는 턴어라운드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김태성 고수는 실적을 신중히 확인하고 포트는 유연하게 운용하자. 윤혜림 고수 정책 발표 이후에 기관 수급을 체크하고 개별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테이버 고수는 성장주는 수출을 봐야 하고 바닥주는 배당을 봐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